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내용은요. 이원석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도표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동일하게 진행되다가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로 처음 나눠지고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었을 때 그 뒤에 어떤 행보를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경상계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요즘 속칭 취업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수로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결국 백수를 지내기가 어려우면 치킨집을 창업한다는 얘기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도 역시 취업이 잘 안 돼서 아사를 한다든지,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취업은 되는데 취업한 뒤에 어느 회사에서 과로를 하다가 그 과로를 하기 싫으면 다시 회사를 등지고 나와서 결국 또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창업은 다른 게 아니라 치킨집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흔히 말해서 우픈 내용이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거냐 하면요. 요즘에 우리의 세태를 반영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창업할 준비를 미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프랜차이즈밖에 대안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한 10개의 강의를 통해서요, 적어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보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한 번씩 미리 점검해 보면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창업의 방식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좋을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창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창업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니, 그렇다면 제가 창업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은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뭐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중반 넘어서 그때부터 나도 인생 이모작을 생각하면서 그때쯤 창업을 고민하는 것들을 슬슬 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 창업을 하는 평균 나이와 창업을 해서 성과를 거두는 나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의 스타트업 백서라는 책에서 우리 한국에 창업한 신규 창업자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 봤는데요. 평균 연령이 35.8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죠. 물론 대학을 막 졸업한 시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회사 다니다가 적당할 때 회사에서 대안을 찾지 못했을 때 퇴직해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여기서 좀 드러나죠. 의외로 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는 연령은 생각보다 어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35.8세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창업의 나이와 비교했었을 땐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건지 다른 나라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생애 첫 창업을 하는 평균 연령이 32.6세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창업이 가장 활발한 창업의 나라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3.6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커다란 부를 일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는 36.2세 정도 됩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창업 많이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도 3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창업하는 초창기 연령들의 평균치는 적어도 국제적인 수준하고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창업이라는 건 저렇게 30대 한 중후반 이럴 때 창업을 주로 하는 거군요. 그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창업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아니라 창업한 사람들의 연령이 어떤 때인지에 대한 분산을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분산 정도, 흩어진 정도가 넓어요. 즉 무슨 얘기냐? 평균은 30대 중반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나이라는 것은요, 20대부터 저 70대에 가까운 나이까지 아주 골고루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저렇게 창업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중반에 몰려 있다는 것은 결국 달리 말하면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저 평균 연령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건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연령대마다 남다른 성과를 냈던 창업자들이 다 사례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10대 때 창업해서 전 세계 시가총액 5등 안에 드는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죠. 바로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처음 창업했을 때가 바로 19세일 때입니다. 대학에 막 들어가서 바로 창업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대 때 창업을 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책에서나 모범적인 창업가의 사례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바로 MS와 애플 설립자들이 20대 대표적으로 창업해서 일가를 이뤘던 분들입니다. 30대에 창업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떠올릴 수가 있죠. 제프 베조스는 뉴욕에서 잘 나가던 금융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프 베조스가 30대 중후반이 돼서 내가 이미 잘 나가는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이미 완성 단계에 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가 IT 붐이라고 해서 많은 돈의 흐름이 글로 몰려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남 밑에서 회사나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제프 베조소는 자신의 고향에 가까운 그 뉴욕을 등지고 IT 인력들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와 시애틀로 찾아가서 거기서 엔지니어들을 귀합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었을 때가 바로 30대입니다. 따라서 다니던 회사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회 경험과 여러 가지 회사라는 조직 문화는 이런 것이구나 체험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창업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30대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40대 창업해서 또 큰 성과를 보였던 대표적인 사례는 블룸버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요즘 많은 분들이 뉴욕 시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갑자기 40대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지를 받고 났더니 마이클 블룸버그는 회사 생활에 큰 환멸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회사에 충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오랫동안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지켜봐 왔던 사회적 니즈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바로 블룸버그라는 통신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각광을 받아서 정말 세계적인 부호가 됐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40대 창업가였습니다. 50대 창업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브랜드를 만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고든 보우커라는 미국의 학교 교사인데요. 이 고든 보우커가 만든 상호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교수님, 스타벅스 설립자의 이름이 고든 보우커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스타벅스 설립자로 알려진 사람은 사실 저 고든 보우커가 다른 두 명의 학교 교사와 설립한 그 스타벅스를 인수한 겁니다. 저 그 학교 교사님들은요, 나이가 51살이었을 때 우리가 커피숍을 한번 내볼까 하고 그때 만들었던 그 커피숍이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그게 시애틀 지역에서 나름대로 견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잘 가동이 되니까 지금의 스타벅스 설립자로 알려진 사람이 그걸 인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이죠. 분명 처음 설립한 사람은 바로 50대 학교 교사가 설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이대마다 성공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던 창업자의 사례는 무궁무진해요. 즉, 창업에 있어서 어떤 나이라는 것은 아무 제약 조건도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에 있어서 그럼 나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제약 조건은 없는데 뭔가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창업자에게 나이라는 것은 제약 조건은 아니지만 내 나이에 따라서 창업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젊은 나이에 창업했던 창업자와 나이가 든 사람이 창업했었을 때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층 같은 경우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 많이 구비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들에 대한 조언,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조언, 아니면 돈 관리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서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도움을 부탁할 때도 있는데, 아직 나이가 일천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인간관계망을 아직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업 이후에 도래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거에 반해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요, 청년층에 비해서 일정 기간 이상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무 처리는 누구에게 전화 걸면 좀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 또 이런 IT 기기와 관련된 거는 누구에게 전화 걸면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는 분명 창업 이후에 활동을 전개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청년층은 그러지 못한다는 상황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항상 부족한 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게 참 또 불편한 진실인데요. 중장년층이 창업하고 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냐면, 흔히 말해서 혁신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오랫동안 그래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나름대로 경험들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일을 파괴적으로 해결하거나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걸 많이 막아버립니다.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항상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했던 20대나 이제 막 청년들 같은 경우는 꼭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바로 해결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세상을 보거나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더 많이 배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이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 창업자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어느 즈음에 해당되니까 이런 나이에 가지게 될 단점을 다른 공동 창업자라든가 부하 직원이나 또는 같이 창업했을 때 초기 멤버를 통해서 내가 그 단점은 보완을 하고 내 장점은 좀 더 배가시켰을 때 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창업에 적합한 나이는 없고 창업하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왜 이렇게 일찍 창업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창업을 한 걸까요?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전문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 20살 때 창업한 친구, 30대 때 창업한 친구, 아니면 50살 때 아주 안정적인 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커피숍을 창업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창업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뭔가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원하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창업은 경제적인 수익만을 따졌을 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바튼 해밀턴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회사 설립에 따른 자금을 진짜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했었을 때 그때 벌었던 수익과를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창업해가지고 거둔 수익률보다 차라리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을 때 거둘 수익이 훨씬 높더라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규명했던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수익을 거뒀을 때의 그 수익과 그 자영업자가 차라리 자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취업을 했었을 때 양쪽 중에 초기 몇 년 동안 어느 경우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비교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놀랍게도 적어도 자영업자로 처음 창업을 해서 초기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오히려 취업을 했었을 때 처음 거둬들이는 수익이 더 높더라는 것이 이것도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후 10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자신과 비슷한 어떤 학력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취업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을 때 벌어들인 소득과를 비교해 보면 창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통상적으로 35%가량 적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이라는 것은 결코 돈이라는 목적을 통해서는 창업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20대, 30대, 50대 이런 여러 나이대 또다시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창업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 하버드 대학교의 기업가정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암 와서번 교수는 창업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취업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어떤 가치관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 19,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창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요. 어떤 단어와 관련된 거냐면 영향력, 자율성,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높은 가치관을 부여한 것은 안전성, 소속감, 사회적인 명망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서베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그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죠. 사실 창업자와 취업자는 서로 원하는 삶의 모습과 지향하는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창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권력, 영향력, 자율성, 뭡니까? 창업을 선택했던 사람은요, 거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결정하고 싶고, 그 결정된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싶고, 남에게 지시받아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내 방식대로 나만의 스타일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표현도 학생들에게 많이 씁니다. 창업자와 어떻게 보면 취업자는 블러드가 다른 것 같다. 피가 다른 것 같다.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결코 한 번도 안 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니면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해야 될 때라면 바로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창업을 조금 더 잘해야지만 그나마 거기서 성과를 얻어서 그래도 내가 그 창업 활동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과연 창업을 원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일지 이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계 유수의 MBA 스쿨들은 각자의 원하는 삶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탠포드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수업 과정 중에는요. CLV라는 게 있는데요. 커리어 라이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내가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의 비전은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든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아래 밑에 여러 개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들 중에는요, 종교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난 이건 꼭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카드들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도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서 당신이 선택하기에 적합한 직업은 뭘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직업 카드를 쭉 줍니다.
그 직업들 중에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받고 지킬 수 있는 직업 12개를 고르라고 시킵니다. 그럼 그 직업 12개를 고르겠죠. 그리고 나서 비교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개 그 어느 모습에서도 창업가와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뒤에 취업이라는 경로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던 그 12개 카드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이 투영된 것이라면 그 친구는 아마 창업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취업의 대안이 아니에요. 원래 젊은 나이에 창업을 선택하려면 자기 주도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 100세 시대에 언젠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비자발적인 창업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그래도 창업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저는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